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변화몽입니다. 오늘은 심장 판막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막이란 마치 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심장은 4개의 방이 있는데요.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문의 역할을 하는 심장 판막도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끊임없이 펌프 운동을 하면서 몸에서 심장 안으로 피를 받아들이고 대동맥을 통해 피를 전신으로 품어 내보냅니다. 4개의 판막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판막은 오래 사용할수록 망가지기 쉬운데요. 판막이 좁아지면 협착증이 오고 잘 닫히지 않으면 폐쇄 부전증이 옵니다. 협착증은 노화와 염증 등으로 인해 판막이 딱딱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져서 문이 활짝 열리질 않아 피가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역류증은 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한번 지나간 혈액이 다시 역류하여 심장 안에 고이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삼천판 판막이 있고,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는 폐동맥 판막,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승모판 판막이 있으며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대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심장 판막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운동 시 오는 호흡 곤란입니다. 평상시에는 빠르게 걷거나 계단 2, 3층 정도는 얼마든지 올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찬다면 판막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와 같이 운동을 했는데도 가슴이 조이고 통증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갑작스런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하면 실신하거나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폐가 좋지 않아도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심장 판막증 때문에 오는 호흡 곤란과의 차이는 폐에 문제가 있으면 누워있으면 편해집니다. 그러나 심장 판막증은 누워있으면 숨이 더 차게 되는데요. 누우면 심장으로 더 많은 피가 들어가 심장에 부담이 되어 숨이 찬 것입니다. 먼저 삼천판 판막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판막은 3개의 소엽으로 되어 있으며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습니다. 삼천판막이 역류하면 다리가 붓고 심부전증이 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승모판막에 협착이 오거나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우심방에 혈류량이 많아지면 삼천판막 폐쇄 부전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인의 70% 정도가 병증에 삼천판막 폐쇄 부전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간에 부종이 오며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팽만감이 있고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이 생기고 더 악화되면 복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승모판 판막증입니다. 승모판막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습니다. 폐를 통과하면서 산소를 공급받은 정맥 혈액은 좌심방에 모이고 그 후 승모판막을 통해 좌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판막은 2개의 소엽으로 되어 있고 그 모양이 스님의 모자와 유사하다고 해서 승모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 뒤에서 양쪽 어깨로 이어진 큰 근육이 승모근인데요. 이것도 스님의 모자를 닮았다고 승모근이라 불립니다. 승모판막 협착증은 어린 시절에 감기를 여러 번 앓으며 생기는 류마티스 열의 후유증으로 나타나지만 아주 서서히 악화되어 30대, 40대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승모판은 정상적으로 열리면 동그란 모양이지만 협착이 생기면 마치 물고기 입처럼 조금만 열리게 됩니다.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착 판막의 모양이 비교적 양호하고 석회화가 적은 환자에게는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자신의 판막을 보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수술 후에도 감염이나 혈전이 거의 생기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법이기도 합니다. 허벅지에서 풍선 도자를 승모판 판막에 정착시키고 액체를 집어넣어 압력으로 판막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간편한 수술 방법이지만 승모판이 섬유질과 칼슘으로 굳어져 있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승모판 부전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이 시술을 시행하고 약 5년 이상 지나면 협착이 재발하여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풍선도자 시술법이 불가능하거나 판막에 폐쇄 부전증이 있을 때는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수술은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로 대수술이며 100명 중 2~3명은 사망이나 중풍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판막은 금속으로 만든 인공 판막과 돼지에서 얻은 조직 판막이 있습니다. 인공 판막은 견고하여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나 혈전이 발생할 수 있어 계속 항응고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직 판막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으나 약 8년에서 10년 후에는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승모판 교체 수술은 너무 젊은 나이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사람은 수술을 해도 별 호전이 없으며 수술 후에도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응고제는 비타민 K를 만나면 방해를 받습니다. 시금치, 양상추, 미역, 청국장, 콩물 등 비타민 K 같은 녹황색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전이 낄 수 있다고 하니 식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셋째, 대동맥 판막증입니다. 대동맥 판막은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습니다. 좌심실이 수축하면서 혈액은 대동맥 판막을 통해 전신으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부드럽던 판막 조직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석회화되어 대동맥 판맥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되고 심하면 혈액이 역류되기도 합니다. 먼저 약물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치료제인 칼슘길 차단제나 엔지오텐신 억제제 같은 혈관 확장제를 사용하면 좌심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좌심실로 역류하는 피의 양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수술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술요법입니다. 고령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폐질환을 동반한 사람에게는 개복 수술이 어려워 최근 경피적 대동맥 판막 스텐트 조직 판막 치환술, 일명 탑이라는 시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수술은 스텐트 안에 미리 조직 판막을 장치하여 대퇴부에 있는 혈관을 따라 대동맥 판막까지 도달하게 한 다음 좁아져 있는 판막 사이에서 스텐트를 열어줌으로써 새로운 인공조직 판막을 대동맥 판막에 적절하게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타비 시술 도입으로 80세 이상의 고령이라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신기원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의학의 발달로 수술을 통해 생명은 건질 수 있게 되었으나 수술로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절도 있는 생활습관,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평소 심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강의였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에 좋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